이번 주는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FOMC를 앞두고 있지만 연준 위원들의 블랙아웃 기간이죠. 뭐라고 씨부리 될 수 없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뭐 연준 활동에 대해서 또 금리에 대해서는 큰 우려감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지난주는 나쁘지 않았어요. 네, 은행들 실적이 아주 좋게 나왔는데 이번 주도 은행들 실적 대부분 발표가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주도 강세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들 자세하게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공매도가 이번 달 들어서면 무려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공매도가 늘어난 것들은 이제 단기에 많이 올라온 종목들 위주로 공매도가 들어갔는데, 뭐 금양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코프로 형제들한테 엄청 쏠렸다고 하는데요. 뭐 걔네들이 쇼스퀴즈를 할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계속 공매도의 싸움, 누가 이길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 글쎄요, 이거는 진짜 가늠을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고요. 자, GS건설 우리가 개세건설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악재 속에서 개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주가가 싸니까 사자, 뭐 악재에 사야 한다,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자, 뭐 주가가 싸야 될 때 악재에 사야 되는 거 뭐 다 맞는 얘기긴 한데, 악재가 지속되고 있을 때는 사면 안 되죠. 또 주가가 떨어지고 있을 때는 사면 안 되고요. 바닥을 좀 잡아주고 저점 지지를 좀 만들어주고 나서 샀으면 좋겠는데, 자, 이 GS건설 어떤 식으로 또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7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자, 뭐 시장 내용만 딱히 보면은 네, 크게 부담될 건 없어 보이는데 해외 시장은 조금 내리긴 했죠. 네, 그래서 약간의 경계감 정도는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 좀 됩니다. 하지만 이번 주에는 어닝 시즌 들어가기도 하면서 또 FOMC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블랙아웃 기간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에 크게 부담을 줄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금융주 섹터에서의 실적 발표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주 같은 경우는 JP모건, 시티그룹, 웰스파고 이런 대형 은행주들이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어요. 그러니까 뭐 시장이 예상치를 웃돌게 되면 보통 어닝 서프라이즈로 많이 해석을 하죠. 그래서 실적 괜찮은데 라는 얘기가 좀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도 모건 스탠리를 비롯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뭐 등등등 해가지고요, 금융주들이 대부분 실적 발표합니다. 그리고 중소은행, 뱅크 오브 뉴욕 멜론, 코메리카 이런 중소형 은행들도 같이 실적 발표하는데 은행 실적들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행 실적이 나쁘지 않다라는 것은 경기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 지난 3월이었죠. 네, 실리콘밸리 은행의 그런 파산 사태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주들 실적 좋았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은행주들의 실적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할 수 있었죠. 자기들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았으면은 그렇게 금전적 지원을 못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지원들 하는 거 보면은 얘네들이 아직은 먹고 살만하구나, 돈 잘 벌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해석은 될 수가 있었습니다. 더 그 상황이 확장이 되지 않는다라면 은행주들은 뭐 완만한 실적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당분간은 고금리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주들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실적도 공개가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2분기 차량 인도량이 훨씬 많았죠. 그래서 예상치보다 많았기 때문에 실적이 좀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좀 듭니다. 다만 차량 가격을 인하를 해줬기 때문에 이 창고 재고량이 늘어나고 또 생산량도 늘어나서 비용이 또 많이 들지 않았을까. 정말 그 차량 인도량이 늘어난 것만큼 실적도 같이 증가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비용이 많이 들게 된다라면은 많이 팔았어도 그렇게 실적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볼 필요는 있겠고요. 어쨌건 지금 당장 수치만으로 봐서는 실적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죠. 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계정 공유를 유료화했다. 그리고 저가형 광고제 요금제를 도입했다. 그에 따라서 사람들이 실적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테슬라, 넷플릭스 실적 다 좋게 나오게 된다면 여기서 기대감들은 또 생겨날 수가 있겠죠.
2분기 실적이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많이 했었는데요. 현재 나온 상태에서는 그렇게 기업들 실적이 나쁘지도 않고요. 또 실적이 나쁘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실적이 그렇게 나쁜 거라고 해가지고 꼭 뭐 이런 악재로 받아들일 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라면은 일단 실적 기대치를 낮춰놨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망치가 낮아져 있어. 근데 내가 조금만 분발을 하더라도 뭐가 돼요? 당연히 실적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기대감들이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좀 참고하고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적 부분들은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지금 그 다음 주 이번 주죠. 이번 주 경제 지표를 좀 보시면은요. G20 회의가 있네요. 자, 16일 날 오늘인데 어제군요. 오늘이죠, 오늘. 오늘 지금 이걸 하고 있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17일. 뭐 이거 날짜를 어떻게 봐야 돼? 이게 현지 시간이니까 어제로 봐야 되는 건가? 뭐 하여튼 오늘까지 연결되는군요. G20 회의가 오늘까지 연결되는 거 17일까지. 그다음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이 제조업 지수가 조금 낮아지게 되네요. 네. 조금 낮게 나옵니다. 그래서 엠파이어 스테이트 이게 좀 낮아지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나오냐면 6.6. 예전에 6.6이었는데 지금 마이너스 3.5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떨어지면은 제조업 경기가 좀 좋지 않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자, 화요일 날 또 있어요. 네. G20. 얘네 뭐 이렇게 회의를 오래 해. 네. 이게 5일차나 일주일 동안 회의라는 거예요. 네. G20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뭐 그냥 그렇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핵심 소매 판매가 되죠. 네, 코어 리테일 세일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0.1에서 0.4로 올라갈 것이 예상되고 있고요. 그냥 소매 판매도 0.3에서 0.5로 올라갈 것이다. 즉 소매 판매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매 판매가 늘어났다는 것은 물건이 잘 팔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대감이 좀 생길 수 있겠죠. 자, 그 밑에 산업 생산이 있습니다. 산업 생산. 이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0.2에서 플러스 0.0으로 네, 일단 플러스권 돌아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정상화되어 가는 모습들. 그러면 수요일날 지표,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지표가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은 뭐가 나옵니까? 건축 허가. 네, 건축 허가 나옵니다. 건축 허가 나오는데 이거는 뭐 전달하고 크게 비교 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비슷한 수준이다 보시면 되고요. 목요일날 이제 중요한 거 나오죠. 실업 청구 건수. 이거는 조금 늘어났을 것이다. 237만 건에서 아니지 23만 7천 건에서 23만 2천 건으로 조금 늘어났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실업률이 조금 나빠지고요. 그 다음에 소매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제조업 지표 조금 나빠지고요. 자, 제조업 지표가 나빠지면 긴축은 더 할 수가 없어요. 뭐 소매 판매 실업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기업들의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긴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지 않는 상태에서 판매량이 늘어난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이제 그 금리 인상 종결에 따른 그런 기대감들을 조금 더 우리가 좀 누려볼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국내 증시도 한번 알아볼게요. 국내 증시 상황 보시면 자, 이에 따라서 시장이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금리가 그동안 시장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제는 금리 더 못 올릴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뭐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약간 주목할 게 있어요. NH투자증권이 이번 주 밴드를 2540에서 2660포인트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전망치는 이렇게 나왔는데 발표는 하는 이야기는 되게 좋아요. 물가지표가 안정세를 보인 가운데 기업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되면 시장이 더 잘 올라갈 것이다. 유한타증권 역시도 2분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되고 있고 또 더 좋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시장 흐름은 더 올라갈 것이다 되어 있는데 이거 지난주 마감 가격이 2628포인트예요. 근데 2660이래요. 네. 이거 뭔가 조금, 네, 그렇죠. 상단 포인트보다는 하단으로 잡고 있는 모습이 더 크단 말이에요. 2540이면은 지금 90포인트 차이 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30포인트 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 포지션에서는 2650 직전 고점에 대한 저항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이 됐을 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지난주에 얘기해드렸던 것처럼 아래쪽까지 치고 들어갔을 때, 자, 아래쪽 하단 지지가 강했죠. 그 다음에 반등 나가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금융투자가 들어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증권사의 전망치가 하단과 가까워지고 상단과 멀어졌기 때문에 금융투자가 잡고 들어가면서 상단 포인트로 치고 넘어가는 모습인데, 지금은 지난주에 좀 반대예요. 상단 포인트랑 가까워지고 하단 포인트랑 멀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 생각돼요. 직전 고점 근처까지도 갈 수 있겠다. 2650 갈 수 있겠다. 판단은 되는데 이 시점에서 약간 이 금융투자에 매도가 나온다거나 그런 모습이 나오면 조금 불안할 것 같죠. 지난주에 수급 동향을 보면은 금융투자하고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사들였기 때문에 꼭 주가가 밀릴 거다라고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단 포인트를 약하게 잡고 있다는 것은 얘네들이 뭔가 좀 경계하는 물량이 있거나 아니면 차익 실현을 준비하는 것 아니겠는가라는 생각 좀 해봅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역시 금융투자의 물량 동향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월요일 날은 워낙 변수가 좀 크기 때문에 지난주에부터 넘어온 그런 외국인 미국 시장의 어떤 변동성 살짝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월요일 아침에 조금 압박을 줄 수 있다는 것 정도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크게 변화가 있거나 그럴 만한 이유는 별로 없고요. 시장의 지지선만 잘 지켜주는지 여부, 또 지금처럼 많이 올라갔습니다. 한 번 정도 들어와주면 오히려 더 좋은 자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위치들을 좀 잘 노리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두 번째 이야기는 공매도 이야기입니다. 공매도. 급등하는 주식이 계속 발생하게 되면 공매도도 같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공매도가 이번 달에 25%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번 달 13일까지입니다. 13일까지 일평균 공매도 대금을 찾아보니까 유가증권 시장에서 5,500억, 코스닥 시장에서 3,200억입니다. 와, 문제가 나왔네. 유가시장, 코스피 시장에서 5,500억 나왔는데, 코스닥에서 3,200억이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게 시장 규모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코스피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지난달에 4,300억 정도였는데 이것 대비해서 27% 정도 증가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2,600억 정도 지난달이었는데 이번 달에는 22% 늘었다. 그래서 두 시장 모두 합산하니까 25%나 늘어났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코스피가 뭐 크게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공매도 대금이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개별주적인 변동성이 컸다. 즉 개별주라고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의 주가 상승률이 크게 나타나면서 그쪽으로 공매도가 좀 들어간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금양 같은 경우도 요즘에 주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공매도가 확 들어갔다고 합니다. 공매도 거래대금이 무려 958억이랍니다. 이게 셀트리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래요. 셀트리온은 900억 정도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 공매도 대금이요. 근데 이 금양이 지금 958억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금양 시청보다 한 4배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금양에도 공매도가 많이 쏠려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자, 8월달에 MSCI 편입하면 주가 더 오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그 상황들을 공매도가 모르지는 않을 건데 이렇게 들어간 이유는 뭘까라는 얘기도 좀 생각해 볼 필요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일단 공매도가 자꾸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는 쪽에 베팅을 많이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자, 다른 종목도 좀 살펴보죠. 같은 기간 동안 14.9% 정도 상승한 포스코 인터내셔널도 공매 대금이 1,000억이 넘게 나와서 8위 정도 되어 있고요. 코스모화학 역시 지금 18% 정도 올라가면서 400억 정도 공매도가 나와 있고요.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448억, 한화오션도 437억 이렇게 나와 있어서 상위 20권 내에 이런 종목들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 에코프로가 가장 많아요. 에코프로 BM이 7천억, 에코프로가 3천억 둘이 합쳐가지고 1조 원이 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지금 코스피 내 공매도 거래대금 1등이 LG에너지솔루션인데 9천억 이거 넘기고 들어가죠. 그리고 공매도 거래대금이 또 많은 기업 중에 하나가 또 삼성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가 2천억 정도 공매도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뭐 그냥 다 뛰어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글로 다 몰려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리고 2차전지 쪽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포스코자 들어가 있는 거 전부 다 2차전지로 봐야 되겠죠.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은 아직 올라오진 않았지만 그래서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런 등등 그 다음에 최근에 올라온 조선주에도 공매도가 조금 들어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공매도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면은요, 한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죽으려고 들어오는 것인가, 아니면은 진짜 죽이려고 들어오는 것인가,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어떤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보통 공매도가 많이 들어와서 주가를 낮추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처럼 이 개인 투자자들이 꽉꽉 뭉쳐가지고 그냥, 아유, 몰라, 너희 다 죽어. 그러면서 계속 들어가기만 하면, 공매도가 나발이고 뭐 버틸 수가 없어요. 지들이 뭐 어떡할 거예요. 그죠? 네, 계속 올라간다는데. 근데 공매도 애들이 이제 상환 기간만 정해져 있으면 진짜 엄청난 쇼스퀴즈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정해놓지 않고 있죠. 그냥 끝까지 가보자. 니들 지칠 때까지. 난 이자 내면서 기다릴 거야. 주가 어차피 내려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게 된다면, 공매도를 쉽게 이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공매도의 어떤 공격을 통해서 주가가 변동성을 크게 키우면,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좀 겁을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많이 치죠. 그러다 보면 이제 투매가 나오고, 원하지 않는 변동성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은 절대 안 팔 거야라고 하지만 변동성이 생기면 마음이 좀 흔들리는 게 거의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여부를 꼭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개인 거래 비중이 높기 때문에 한쪽에서 무너지면 와르르 쏟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되고요. 네, 뭐 아직까지는 그렇다고 해서 뭐 매도를 걱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더 들고 가셔도 괜찮겠습니다만, 네, 재미는 별로 없지 않겠나 생각은 좀 듭니다. 공매도가 계속 누르면은요, 주가 올라가기 좀 어렵잖아요. 그죠? 자,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공매도 종목군들이, 네, 2차전지 쪽, 배터리 이쪽으로 많이 몰려가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넘어갑니다. 개미들 악재에도 GS건설을 더 담았다. 네, 개세건설인데 왜 자꾸 살까요? 개세라서 그런가? 네, 개세라서 막 사드는 거 아니야? 이거는 개도 안 물어가는 개세야. 그러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은 GS건설을 730억 원치 순매수했다. 지난달에는 710억 정도 매수했다고 되어 있는데, 참, 네. 주가가 급락한 그 시점에도 400억 정도를 순매수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더 떨어지잖아요. 이 주가라는 것은요, 일단 악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해소되는 국면, 또 잊혀질 수 있는 국면까지는 주가를 계속 늘려요. 이게 늘어뜨려가지고요, 가장 싼 가격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떨어지는 순간에 매수를 하게 들어가면은 부담됩니다.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대형주들이 10% 이상 하락하면 그냥 생각도 하지 말고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매수해도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이유를 가지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처벌 수위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뭐 지금 손실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저기 이제 뿜빠이 식으로 해가지고 좀 줄인다고 하더라도, 네, 그래도 손실을 적게 보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점이라는 인식 때문에 개인 투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현재로서는, 네, 악재가 조금 크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 요거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재시공으로 인한 대규모 손실 충당금으로 실적 악화가 우려되고요.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증권사들이 지금 GS건설의 목표 주가를 줄줄이 하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뭐, 지금 보면은 이제 GS건설의 보고서 10개 중에서 7개 정도가 목표 주가를, 네, 낮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투자 의견도 하향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이게 다른 건설주에는 영향을 주고 가지는 않고요. 일단락 됐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생각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자기 독단적인 어떤 문제로 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저점을 어디서 잡느냐가 중요하겠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은 저점을 잡았다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락은 어느 정도 진정되어 가는 모습이긴 한데, 저점이다 아니다를 놓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이 종목군들은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요. 뭐 추가 매수 그런 거 하실 필요 없이요. 그냥 어디다 잘 놔두고 대응하셔야 되지, 여기서 그냥 막 무분별하게 물타기를 해서는, 네,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될 겁니다. 이게 어쩌면 좀 오래 기다릴 수도 있어요. 바닥에서 들락날락 하면서요, 뭐 한 3, 4개월 이렇게 옆으로 누울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일단락되고 진정이 되면 그 당시에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부터 들어가서 우리가 고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냥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지, 거기에서 뭐 뭔가를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이 GS건설을 사시더라도 지금은 사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시장에 반등이 나오게 되면 또 조금 추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겁니다. 그런 자리를 이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네요. 어닝 시즌 속에서도 강세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다. 실적이 일단 좋아지고 있다. 어닝 시즌, 실적 시즌에서는 실적 좋은 게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번 주 국내 증시도 약간은 애매한 그런 공간도 좀 있지만 그래도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은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매도가 이번 달에 25% 증가했는데요. 많이 올라간 종목들, 특히 배터리 관련한 종목들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종목들 거래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막 들어가가지고 쇼스키로 그냥 다 공매도 날려버리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그렇게 만만한 효과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공매도가 많이 늘어나는 종목들은 어쨌건 올라가는 게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참고하고 대응하시기 바라고요. 자, 악재 속에서 GS건설을 더 사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 어쩜 좋니? 네, 일단은 악재에서 사라, 네, 많이 떨어져서 사라, 바닥에서 사라 이런 얘기 있는데 악재가 다 끝나지 않았고요. 바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가 싸다는 것 말고는 현재로서는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물론 싸다는 게 가장 좋은 메리트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더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해서 꼭 그렇게 피곤한 상황 만들지 마시고요. 조금 기다렸다가 주가가 어느 정도 상승적으로 좀 기울어져 간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투자의 스타코믹스네요. 네, 137페이지입니다. 원인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당신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잘 몰라서 그랬다면 공부를 해야 하고 실수를 해서 그랬다면 실수를 고쳐야 할 것이다. 네. 그냥 어떤 분이 댓글을 이렇게 달았어요. 주식은 돈을 벌기 위함이 아니라 돈을 닦기 위함이다. 네. 보통 보면 이제 주식 투자하고 나서 엉뚱한데 막 화풀이하고 막 애들한테 화내고 그러시는 분 많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실수가 되었는지, 왜 손실이 나고 있는지를 꼭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수정 완료하면 여러분들은 더 나은 그런 투자를 하실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빨리 흔들려서 그런 거 아닐까? 또는 몰빵, 너무 높은 가격에 그렇게 해서 지금 힘든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잘 되시는 거 한번 기대해 보고요. 저는 조금 이따가 9시에 무료 방송 있죠? 네. 9시 무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